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2023년이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업 승계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의 전략인 지주회사 전략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요즘 지주회사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인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지주회사를 활용해서 배당금을 이제 입금불산입 제도를 활용해, 다시 말해 이제 비과세 배당이죠.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주회사의 개념입니다. 지주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무슨 홀딩스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보면 가장 유명한 게 주식회사 GS, 주식회사 LG 다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GS, LG 이런 것들은 다 상표입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서 받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GS, LG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로 나뉩니다. 제가 말씀드린 GS, LG 이런 곳들은 대부분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순수 지주회사는 금융 지주회사 같은 데가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우리금융 이런 데가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그럼 지주회사의 정의를 보면 순수 지주회사는 자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혀 안 합니다. 여기서 상표권도 용역입니다.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그야말로 지배만 하는 회사, 우리금융지주 이런 데들이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사업 지주회사는 뭐냐 하면 사업도 하고 그리고 지주회사 역할도 하는 겁니다. 풀무원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풀무원 같은 데는 자체 사업도 합니다.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주회사라고 부르고, 이런 지주회사는 과연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홀딩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홀딩은 사실 뭔가 잡아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홀딩 컴퍼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회사를 지배하면 홀딩 컴퍼니, 여러 회사를 지배하면 홀딩스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그룹들은 다 홀딩스입니다. 주식회사 GS, 주식회사 LG 다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법인이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의 경영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GS그룹 같은 경우 2004년 GS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 주식회사 GS로 개명했습니다. 주식회사 GS가 바로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한진 조영호 회장님이 갑자기 유고하셨을 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회사가 한진칼이라는 곳입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홀딩스입니다. 롯데는 롯데홀딩스가 있죠. 대한항공은 한진칼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홀딩스를 자녀들이 지배하면서 승계를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지주회사는 대기업처럼 1천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세법 개정안도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방향이 전부 이 지주회사와 일반 비상장 법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기업이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했었습니다. 1986년부터 금지했었는데 IMF가 딱 터지니까 상호 출자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출자해 가지고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IMF 위기가 오니까 한 회사가 도산하니까 연쇄 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되겠다 해서 IMF 이후에 지주회사 구조를 허용한 겁니다. 그러면 지주회사는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주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흔히 모회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모회사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자회사 중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냥 떼어내면 되는 겁니다. 떼어내도 모회사한테는 영향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계열사 간에 서로 투자를 안 합니다. 지주회사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계열사 간에는 투자를 안 해서 한 회사가 잘못되면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끊어버리면 되지 회사 전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사업에 진출할 때도 지주회사가 투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주회사니 홀딩스니 이런 걸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틀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비상장 중소기업 승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 1,000만 원짜리 홀딩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님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린 승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소액 자본으로 경제 집중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그룹이 처음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LG 아시죠? LG전자, LG화학, LGU+,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LG가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주식회사 LG의 주요 수익은 LG라는 상표에 대한 로얄티 그리고 배당금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큰 틀에서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어떤 건 문제가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다 해지해 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도 상표권을 만들 때 소유 주식을 가진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유명한 외식업체도 지금 저희랑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GS, SK, 하나, CJ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회사는 로열티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배당을 받아도 비과세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